네, 반갑습니다. 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자, 편안한 휴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에 이제 종목 진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포트가 잘 안 움직이니까 시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겠습니다만, 종목 진단을 잘 참고하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적용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히토류 관련한 종목이 갑자기 좀 움직이고 있죠. 중국 쪽에서 이제 히토류 기술 규제설이 나오면서 광물 개발주도 좀 올라갔는데, 좀 특이한 종목들이 좀 있긴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유니온, 고려 아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주 아니야? 네. 고려 아연은 비철금속 아니야? 뭐 이런 식인데, 얘네들이 히토를 수혜줍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히토를 수혜주죠. 그래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자, 바닥을 잡고 있는 의류 관련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류 관련해서 미국 쪽 매출이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OEM 관련한 종목군들, OEM, ODM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이 OEM 관련한 종목군은 이제 상표를 부착해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과 영원무역, 화성엔터프라이즈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요즘에 철강 패턴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지금 리튬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이 좀 있어요. 이게 리튬 수소,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거 이제 그 자체 사업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이렇게만 딱히 보실 것이 아니라 그냥 수소, 리튬 이런 광물 관련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 상승도 이제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는 게 단지 철강 때문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정도의 상승입니다. 최근 들어서면서는 이제 외국인들 차익 실현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기관들은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흐름은 일단 매물대까지는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5만원이 매물대라서 물려있는 분들, 2020년 21년도에 그 고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약간씩 수익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털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추가 매수를 조금씩만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2년도에 형성된 저점 라인 때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28만원, 27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요 자리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차트를 잘 보시면은요, 주가가 2022년도에 쿵 떨어진 이후에 반등하고 나서 매물대를 통과할 때 상승, 그 다음에 눌러서 그 다음에 지지라인 때 확보하고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30만원대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만원 정도 시점에서 매수가 또 들어가도 괜찮은 포인트였죠. 그때 들어가서도 10% 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포지션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고요.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지지선도 굉장히 튼튼한 편입니다. 다만 이 매물대에 대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벌어진 이격도를 조금 좁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만원에서 32만원 사이 구간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냥 뚫고 넘어가 버린다, 이격을 막 벌린다 라고 한다라면 일단 35만원 넘어가서 상황을 다시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지지라인 확보돼야 되겠죠. 31만원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31만원에 근접하신다라면 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면 가격을 조금 높게 사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조절 좀 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 들고 가시고요. 가격이 조금 싸지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는 건 문제 없어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려아연 넘어가 볼게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비철 금속 관련해서 재련 이런 쪽이죠. 비철 금속 재련 사업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추세도 좋고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이제는 반등을 좀 연결해 가는 모습인데,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팡 치어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죠. 대신에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우상향 패턴이 아직 유지된다 보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약간의 언더슈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슈팅을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회복을 해줄 때 아주 강하게 회복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언더슈팅, 자, 추세의 하단을 이탈하면서 쭉 내려갔는데 여기서 일단은 반등을 쳐 올려주기만 한다라면은 요거는 언더슈팅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자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리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58만원, 59만원쯤 될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아, 이거 언더슈팅이야. 바닥치고 올라가서 다시 정상 추세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64만원,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에 가능해 보여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가격까지 가더라도 뭐 이 종목은 워낙 등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뭐 시총은 11조밖에 안 되지만 가격은 지금 막 56만원 그렇기 때문에요. 무겁게 갑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점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유지하시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네, 더 올려서 이제 추세 상단부 65만원대 이상까지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시면 조금 리스킹하고요. 아예 넘어가서 58만원, 59만원 정도 요 정도 라인대가 나왔을 경우에 따라 붙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 크게 동요 없으니까 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요가 없다라는 것은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위쪽 매물대가 또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만원, 59만원 정도 돌파가 된다면 그 시점에서 따라 붙는 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유니온 보겠습니다. 아, 유니온은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 히토류 관련한 패턴인데 요즘에 이제 중국발 히토류 관련한 규제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광물 자원 개발 기업들 해가지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네, 분위기가 좀 많은 종목들이 네,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 판단되는데 자, 그중에 대표가 이제 상한가로 들어간 유니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히토류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상한가 들어간 게 중요하죠. 상한가가 들어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한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제법 강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죠. 재료도 붙었어. 근데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어. 거래량이 늘어났어. 자, 이렇게 보면은요. 자,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에서는 일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차익 실현이 들어간 부분은 일정 구간대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들이 빠져나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을 그어 보게 되면 매물대. 자, 지금 보면은 작년 8월 정도에 들어왔었던 외국인 물량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작년 8월 정도면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들어왔었던 외국인 물량이 주가 떨어질 때 계속적으로 사들이다가 이번에 팡 튀었을 때 약간 평단가 낮춘 상태에서 수익 발생하니까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7,000원에서 7,500원 구간 굉장히 두꺼운 그런 매물대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걸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느낌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강한 상한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매수도 많이 들어왔죠.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 매물대 만만치 않아요. 7,000원에서 7,500원대 아예 훅 넘어가가지고 그냥 막 갭으로 튀어서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설프게 6,500원대 전으로 시작해가지고 7,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위에서 세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게 얻어맞는다고 해서 뭐 주가가 크게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올라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꼬리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어설프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 들어가시기 좀 어렵고요. 히토류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더 센 그런 어떤 강도로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아이씨 열받아 히토류 뭐 이렇게 수출 제한 뭐 기술 제한 뭐 이렇게 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히토류 관련들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매물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어설프게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약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신규 접근은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신규 접근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의류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세실업 먼저 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네,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 좋아지는데 한세실업은 지금 우리
휠라홀딩스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거 지난번 설명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16,500원, 16,000원 요 정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뛰어버렸죠. 그래서 뛰어 올라간 상태에서는 주가 좀 들어가면 매수하기 좋습니다. 지금 수급 보시면은요, 아주 끔찍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5월경부터 들어왔는 4월경부터 들어왔네요. 주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집이라고 그러죠.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매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 잡을 때는 유지가 잘 되고 있다가 반등 치고 넘어가면 이제 수익을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추가 상승 분명히 가능해 보입니다. 더 올라갈 거라 생각되고요. 더 치고 넘어가는 모습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려 있고요. 리오프닝 쪽으로 엮일 수 있겠죠. 뭐 관련한 종목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 뭐 연결되는 그런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다. 뭐 이거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대주주가 한세예스홀딩스죠. 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한세실업이 조금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휠라홀딩스나 이런 것들과 흐름을 같이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휠라홀딩스는 뭐 승계 뭐 이런 쪽으로 연결고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네, 순수하게 이 매출 증가나 실적 증가, 업황의 개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응하시기 어렵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요 17,000원에서 지금 17,000원 근처까지 붙어야 되겠네요.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 이 정도가 매매하기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영업무역 넘어가 볼까요? 네, 영업무역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 많이 쓰시고, 또 파타고니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영업무역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성장성이 계속 좋아져요. 성장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고객사를 꾸준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그 안 빠진 게 또 문제죠. 주가가 이제 2020년도에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다른 것들은 뭐 한세실업 이런 것들 많이 빠졌었잖아요.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야, 다른 것들은 빠졌는데 실적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빠지니까 넌 문제가 없었잖니?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잖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패턴이기도 한데 조금 답답해요. 이렇게 박스가 굉장히 답답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약간 뭐 어제 진단드린 조선주 같은 느낌을 봐야 되나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면 또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우 답답해. 그래서 언제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시면 지금 수급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이 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추이는 다 같이 올라갈 때 한 번 더 이렇게 그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 박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박스 하단에 붙여서 4만원대에 지지받고 반등 나는 거 이런 거 확인될 때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5만원 넘어간 다음에 매수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뭐 통닭을 뭐 양전반 뭐 후라이드 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돌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이 포인트에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볼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름은 무슨 네 저기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건데, 일단은 요거는 아디다스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아디다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래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저점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괜찮아요. 해볼만해.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것들과 다르게 수급이 또 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보여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저점대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원대 시점에서 유지를 해준다라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데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데드가 나와 있고 아래쪽 저점대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인데 이게 반등 나와서요. 10,000원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이 넘어가면 이제 호가 단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9,950원, 뭐 9,900원 이런 데에서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관망하셔도 됩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요. 대신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10,000원 되기 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10,000원 넘어간다면 대응하시면 되는데 10,000원 되기 전에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9,900원, 9,950원 이런 라인대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 것 같다 싶을 때예요. 넘어갈 것 같다 싶을 때 거기까지 올라갔다 또 조정받고 있는데 야 그래도 9,900원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9,900원대 이 상황들을 잘 만들어주게 되면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여기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저점 잡고 횡보가 나갔을 경우에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련을 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드 이후에 골든크로스 전환된다면은 대체적으로 매수 접근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업황도 개선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보시고요. 지금은 현재 아직 추세가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지럽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고요. 매수 접근은 조금 더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포스코 홀딩스와 유니온, 고려 아연 말씀드렸고요. 한세실업과 영원무역,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류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잘 살펴보시고 리오프닝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이쪽 히토리 관련한 부분들은 단기성 이슈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이제 새로운 한 주 또 기대감으로 충만하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